네, 루팡입니다. 자, 이제는 문제 은행 관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은행 관리는 문제를 입력한 문제은행에 입력한 문제들이 보여지죠. 목록으로 해서 문제 입력 HNC 또는 문제 입력 일반 메뉴를 통해서 입력한 문제들이 문제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입력 HNC나 문제 입력 일반에서 입력한 문제들은 그 입력한 순서대로 가장 최근에 입력한 문제들이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해서 이렇게 입력한 순서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클릭하면 그 문제들, 입력되어 있는 문제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답은 빨간색, 문제 설명은 녹색으로 되어 있고요. 각 문제 위쪽에 체크박스가 있고 M, X, U가 있어요. 아시겠죠? M은 뭐냐 그러면 M은 문제를 변경하는 거예요. X는 문제를 삭제하는 거고요. U에 마우스 올리면 이 문제가 등록되어 있는 단원이 보여집니다. 지금 이거 1차 단원밖에 없으니까 2차 단원까지 있는 걸 보도록 할게요. 한류, 영화, 상업영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동영상이 플레이 되면서 이 동영상 캡처하는 게 음성에 문제가 있나 봐요. 지금 제 목소리가 좀 다르게 나가죠. 눌려진 목소리로 나갈 거예요. 아마 목소리가 동영상 캡처하는 게 그렇게 돼서 아무튼 그 U자에 올리면 이렇게 등록된 단원 확인해서 한류, 영화, 상업영화. 한류가 1차고요. 영화가 2차, 상업영화가 3차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목소리가 제대로 돌아왔죠? 아까는 눌려있는 듯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죠? 캡처 이 프로그램을 제가 캠타시를 쓰는데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러고 문제는 어디까지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고쳐볼까요? M자 클릭해서 1번 문제죠. 들어가요. 들어가면 뭐 어떻게 입력됐는지 다 보여지죠. 그죠? 5번 예문에 변경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서 저장하기, 돌아가기. 그러면 5번에 변경 테스트인이다. 이렇게 변경이 되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변경할 수 있는, 다 변경 가능해요. 전부 다 있는 입력값들 전부 다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리고 삭제하는 게 문제인데 X 삭제는 지문 걸려있는 걸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문 관련돼 있는 거죠. 그죠? 자, 지금 또 목소리가 눌리죠. 제 목소리가 눌리잖아요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문제를 입력했을 때 1번 문제 지문, 여기에 지문을 입력했죠. 이게 지문이죠. 이게 지문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리고 지문 관련된 문제가 2였어. 2. 1번 가서 보면 관련 문제가 두 문제잖아요. 그래서 1번 문제, 2번 문제가 지금 지문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이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가 어디에 걸려있는, 지문에 걸려있는 문제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지문에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삭제를 할 때 클릭하면, 자, 2번 문제를 삭제하려 합니다. 삭제하려는 2번째 문제는
지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니 삭제할 경우엔 관련된 지문을 정리하세요. 한번 삭제한 데이터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지문이 1번 지문에 1번 문제에 들어가 있는 지문에 1번 문제, 2번 문제 두 개의 지문에 아니 하나의 지문에 지금 두 개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지문에 걸려 있는 문제를 삭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게 떴어요. 자, 그럼 3번은 지문하고 관련 없는 거죠. 볼까요? 자, 3번에 지문 입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문하고 관련 없는 문제가 3번 문제죠. 자, 3번 문제 삭제할 때는 X를 눌러보면 3번 문제 삭제를 합니다. 뭐 다른 경고사항이 안 나오죠. 이렇게 지문하고 관련 없는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삭제하면 돼요. 지워졌죠? 그죠? 3번 문제가 지워졌죠. 이거 원래 4번 문제였는데 3번 문제가 삭제되면서 이게 3번 문제가 된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지우면 되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지문하고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문하고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인데 그죠? 거기에 관련된 문제 하나 빼면 지문하고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두 문제였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삭제를 해버렸으니까 지문하고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삭제를 한 다음에는 그 지문을 정리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총 문제 관련 개수, 관련 문제 개수를 정리를 해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2번까지죠? 2번까지 연결된 문제니까 2번 삭제한다고 했을 때 자, 지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니 삭제할 경우엔 관련된 지문을 정리하세요. 요게 삭제를 했어요. 지워졌죠? 2번 문제가. 그러면 지문이 들어가 있는 문제 1번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서 지문 관련 문제를 한 문제죠. 원래 두 문제였지만 한 문제가 삭제됐으니까 이제 지문하고 관련된 문제는 한 문제다 라는 거죠.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저장하기 눌러서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래야 문제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문하고 문제가 꼬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문 관련해서 삭제할 때는 지문에 관련된 문제를 삭제할 때는 반드시 지문이 들어가 있는 첫 번째 그 문제에 지문 관련 개수가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서 지문 관련 문제를 지문 개수에 맞게 다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문하고 관련된 문제가 세 문제다. 근데 1번, 2번, 3번 문제가 그 지문에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 중간에 있는 2번 문제를 삭제했어. 그래서 마찬가지죠. 세 문제에서 두 문제로 줄어드는 거니까 그 지문이 입력되어 있는 문제 1번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에 지문이 들어가니까 1번 문제 M자 클릭해서 들어가서 지문 개수를 3개가 아니라 2개로 하나 삭제했으니까 그렇게 변경해 주신 다음에 저장하기 눌러서 변경을 해 주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정리하시면 돼요. 변경 삭제 그 다음에 단원 확인 아시겠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를 다 입력했는데 보니까 뭐 5자, 탈자 같은 경우는 M자 눌러서 들어가서 변경하면 되고 그럼 문제가 안 되고요. 이제 그 문제를 추가를 해야 되겠어. 보니까 여기에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문제 추가가 있죠. 그래서 클릭하면 11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 10개가 입력되어 있고 11번째로 문제를 입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문제잖아요. 지금 돌아가기 눌러서 보면 10번까지 있을 거예요. 아마 봐봐. 여기요. 10. 10문제가 지금 입력돼 있고 여기에 문제를 추가하는 거니까 11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 추가 들어가면 11번째 문제. 그죠? 입력 한번 해볼게요. 10점. 테스트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는 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입력
문제가 추가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뭐 지문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삭제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고치고 변경하고 삭제하고 문제를 추가하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문제은행 관리의 타이틀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일 경우에, 수학 문제죠? 문제를 고를 수가 있어요. 골라요. 이렇게 체크박스에 있는 걸 골라요. 골라서 아래쪽에 있는 그 문제 담기가 있어요. 문제 담기. 이렇게 하나씩 고르든가, 아니면 이게 전체 선택, 그죠? 이건 선택 해제. 하나씩 골라도 되고요. 이렇게 세 문제만 한번 골라볼게요. 골라서 문제를 담을게요. 저장하면 담았습니다. 저장함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저장함으로 이동이 돼서 조금 전에 선택했던 문제들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이 타이틀 목록에서 바로 그냥 저장함 들어가면 저장함에 담겨 있는 문제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함에 담아서 하나씩 선택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거 누르면 전체 선택, 선택 해제, 전체 선택하고 문제은행 버튼 누르면,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문제은행 먼저 설명드릴게요. 문제은행 선택을 딱, 문제은행 버튼 누르면, 자, 선택된 문제를 조합하여 새로운 문제은행을 만드시겠습니까? 생성된 문제은행은 문제은행 관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문제은행 생성 후 페이지 이동합니다. 지금 문제은행을 만들고 있어요. 자, 만들었으면 이렇게 문제은행 관리 목록으로 가요. 여기 생겼죠? 그죠? 못 보는 게 생겼죠? 보면 일반, 듣기 문제가 아니라 일반 문제라는 거죠. 어드민이라는 관리자가 있고요. 그 어드민의 이름이 운영자이고요. 2011년 9월 13일 13시 33분 44초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뭐죠 이게? 저장함에 담겨있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저장함에 담겨있던 문제들을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문제은행을 만들 수가 있어요. 과목 필요 없어요. 과목을 그냥 크로스해서 뭐 영어 문제, 뭐 국어 문제, 뭐 수학 문제는 다 섞어서 저장함에 담아서 그거를 그냥 다시 문제은행으로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 과목이 없어요. 그죠? 그룹도 없을 거예요. 과목이나 그룹을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변경을 해줘야 돼요. 변경 어디 가서 하면 되냐면, 자, 녹색 아이콘 클릭하면 문제은행 타이틀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바꾸지 말고 이렇게 저장함에 담아서 만든 문제은행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과목도 만들어주고 그룹도 선택해주고 저장하기, 돌아가기.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저장함에 담아서 만든 문제은행입니다 하고 과목도 과거로 바뀌었고요. 아시겠죠? 들어가서 보면 이게 맞죠?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문제은행을 저장함에 담아서 또 다른 문제은행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